목걸이 내가 3살 때 내가 직접 선물했던 거다. 네. 이게 어떻게? 나는 내 아버지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혼자 살아왔어요. 아니야, 다정아. 내가 버려진 게 아니야.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고아원에 있을 때 얼마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밤이면 밤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 싶어 늘 나와 함께 있는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 다정아, 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다. 아빠? 정말 아빠가 맞아요? 그래, 내 딸. 다정아, 이제야 찾았다. 이제는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아빠! 아빠!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서울에 사시는 강태준님의 잃어버린 딸을 찾게 되는 힘들고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사연 전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시지 않으셨으면 꼭 부탁드릴게요. 물론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을 세운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강태준, 현재 55살입니다.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인생을 살았지만 저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깊은 공허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20년 전 내 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의 한 작은 포구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포구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고 가난은 어린 시절부터 제게 익숙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닷바람이 싫었습니다. 찬 바람을 맞으며 손이 터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곳을 벗어나 반드시 성공하겠다.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다닐 형편은 안 되었습니다. 대신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종잣돈 삼아 중고, 전자제품을 되팔았고 그 사업을 확장해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유통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의류, 백화점, 호텔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그룹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을 일궈냈고 서울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펜트하우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전, 단 한순간 한눈을 판 사이 내 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딸이 실종된 이후 저는 사업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뒤지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방송에도 나가며 필사적으로 수소문했지만 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아내는 끝내 세상을 떠났고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부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가족 하나 지키지 못했는데 결국 저는 기업 경영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 실질적인 운영을 맡기고 저는 한적한 곳에 별장을 짓고 그곳에서 명상과 신앙을 통한 깨달음을 찾고자 했습니다. 명상을 시작하면서 저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딸을 잃어버린 아픔만큼은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제가 운영하는 백화점 중 하나인 루체 백화점 명동점의 20주년 행사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 없었지만 오랜만에 직접 운영 상황도 살펴볼 겸 들르기로 했습니다. 루체 백화점은 명동 한복판 가장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국내 최고급 브랜드들이 입점한 곳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곳을 둘러보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내 딸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백화점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스며들었습니다. 백화점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을 발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매장에서는 명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쇼핑을 즐기는 고객들과 직원들의 정중한 응대가 어우러져 백화점 특유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방문하셨습니다. 곳곳에서 직원들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덤덤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나의 성공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 화려함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손에 쥐었지만 그가 가진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딸, 그리고 상실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아내. 그는 백화점 내부를 무심히 둘러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섰습니다. 멀리 계산대에서 한 여성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이 거의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낯이 익은 얼굴인데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차분한 태도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손님에게 영수증과 물건을 건네는 모습은 자연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객님, 여기 영수증과 사은품 챙겨드리겠습니다.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고객을 배웅하는 순간 그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젊었던 그 시절, 사망한 아내가 처녀였을 당시에 내가 그녀에게 반해서 쫓아다녔던 그 이미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내와 닮지 않았습니다. 눈매도 얼굴형도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는 습관,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투, 그 모든 것이 아내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아내의 모습이다. 그녀는 고객과의 짧은 대화를 마친 후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목에 멈췄습니다. 저 목걸이, 그녀의 목에는 오래된 목걸이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빛이 바랬지만 디자인만큼은 그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목걸이?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을 삼키며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그녀가 고개를 들며 밝은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그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한 듯 자신의 목걸이를 손끝으로 매만졌습니다. 이거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신중해야 한다. 그는 조용히 여성 직원의 이름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다시 한번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것 있으십니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깊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백화점을 떠난 회장은 차량에 올라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화려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백화점에서 본 여성 직원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신이 필요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창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다정이라면 20년 전 실종된 딸,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목걸이. 그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는 결코 운명이라는 것을 쉽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확인해야 한다.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다. 회장은 곧바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백화점 직원 중에서 다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을 찾아보게. 비서는 짧은 시간 후 회장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회장님, 다정 씨는 23세입니다. 백화점 판매직으로 근무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출신입니다. 그 순간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육원?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는 곧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아이의 과거를 좀 더 조사해봐. 특히 어떤 보육원에서 자랐는지, 어린 시절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보게. 비서는 빠르게 움직였고 며칠 후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한 결과 다정 씨는 20년 전 부산에 있는 한 보육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당시 한 시민이었고 길에서 홀로 울고 있던 다정 씨를 경찰서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때 다정이가 몇 살이었지? 기록상으로는 3살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깊이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다정이가 실종된 나이도 3살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기록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하자. 그 아이가 정말 내 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비서는 즉시 실행에 옮겼고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봉투를 열어 조심스럽게 문서를 펼쳤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그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내 딸이었어. 그러나 그는 곧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즉시 그녀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20년 동안 서로 아무런 기억도 공유하지 못한 채 살아온 그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을까? 나는 그녀에게 어떤 존재인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 그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그녀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일단 다정을 더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녀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다정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의 다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다시 잃지 않겠다. 회장은 며칠 동안 백화점에 몇 차례 더 방문하며 다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성실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며 동료들에게도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려는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 없이 자랐다면 힘든 순간도 많았을 텐데 그녀는 가끔 계산대 앞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도 자신의 작은 메모장을 꺼내 글씨를 적곤 했습니다. 적금 목표 500만 원, 생활비 절약하기, 영어 공부하기. 그녀는 단순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멀리서 작은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정 씨에게 이번 달 성과급을 더 지급하도록 하세요. 자신이 뽑힐 줄 몰랐겠지만 이번에 우수 직원상을 받도록 하세요. 그녀에게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도 백화점 내부의 규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녀가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다정은 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 다정 씨가 우수 직원상을 받게 됐어요. 축하합니다. 점장이 밝은 얼굴로 말했지만 다정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요? 물론 자신이 성실하게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보다 오래 일한 직원들도 많았고 더 뛰어난 실적을 올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저한테 누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신 건가요? 그녀는 이 상황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부터 백화점을 방문하던 회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백화점에 방문하지 않았던 회장님께서 요 근래에 너무 자주 백화점에 들렀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설마 저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 그녀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육원에서 자라며 이상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친절을 가장에 다가오지만 결국엔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 설마 또 그런 사람인가? 내가 혼자 산다고 하니까 동정하는 건가? 그녀는 단호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겠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침 회장이 백화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정은 회장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는 매장 안을 둘러보고 있었고 그녀가 다가오자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지만 말투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죠? 다정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시는 거죠? 회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받을 자격도 없는 우수 직원상까지 받게 되고 성과급도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만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직원일 뿐인데요.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베푸는 친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를 동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회장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고민하고 준비했지만 정작 그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정 씨,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보상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다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럼 왜 자꾸 저를 유심히 보시나요? 제가 뭔가 특별한 존재라도 되는 건가요? 그녀의 말에 회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별한 존재라니. 내가 내 딸이니까.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어. 그는 힘겹게 미소를 짓고 답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을 뿐입니다. 다정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따질 수도 없었고 결국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마무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배려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한 후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그의 가슴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나는 불필요한 존재일까 이제 겨우 찾았는데 그녀에게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일까? 회장은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를 너무 밀어붙이면 도망칠 것이고 거리를 두자니 다시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정이 계속해서 그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정과의 대화 이후 회장은 한동안 백화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오해를 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접근하면 더 큰 반감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그녀를 생각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하진 않는지,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다정이 백화점에서 퇴근하던 늦은 저녁, 그녀가 출입구를 나서려는 순간 회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하게 표정을 정리하고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정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그녀가 실종되던 날 잃어버린 또 다른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목걸이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잃어버린 목걸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죠? 회장은 그제야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원래 내 것이었다. 20년 전 내가 너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야. 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회장의 목소리는 깊고 떨려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순간 공기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정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듯 그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너를 20년 동안 찾아 헤맸다. 어린 너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야 겨우 찾았다. 내 딸, 다정아.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보육원에서 자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게는 가족 같은 존재가 없어요. 그녀의 말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야, 다정아. 내가 버려진 게 아니야.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 그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린 다정을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어릴 때 찍었던 사진이야. 다정은 손을 떨며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서 자신과 너무나 닮은 아이가 아버지의 품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더듬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회장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딸을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야. 내 딸 다정아,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원망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를 잃고 난 후 내 삶은 무너졌다. 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잃어버린 딸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고아원에 있을 때 얼마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밤이면 밤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 싶어 늘 나와 함께 있는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내 모든 걸 걸었어. 그런데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남겨져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다정아. 그의 품에서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감정을 그 품 안에서 모두 쏟아내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다시 잃지 않겠다. 그 순간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도 사람은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 독자님들은 강태준 씨와 그 따님을 응원하는 뜻으로 구독 버튼 한번 쿡 부탁드립니다. 다정과 회장의 눈물의 재회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다정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듯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회장은 딸을 조용히 품에 안고 20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을 담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어디 있든 어떤 모습이든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야. 다정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저 희미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앞의 따뜻한 품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백화점 운영을 담당하는 경영진들에게 지시를 내려더
이상 다정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있는 그대로 두자. 그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딸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천천히 가까워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정은 그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어느 순간부터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은 밥 한 끼 정도는 사주실 수 있잖아요. 그 말에 회장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정은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지낸 이야기, 자신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하나하나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이뤄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빠가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약해지고 싶지는 않아요. 회장은 그녀의 강한 의지를 보며 자랑스러우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그래, 다정아. 너의 선택을 존중하마. 하지만 힘들 때는 아버지를 찾아와도 괜찮아. 다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정은 진지한 얼굴로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곳을 떠나려고 해요. 회장은 순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정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다 보면 결국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거예요. 저는 제 능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요. 기업이 저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가업이라는 거요. 그렇구나, 다정아. 그래서 저는 경영을 배울 거예요. 직접 운영하진 않더라도 경영진을 감시하고 관리할 능력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일부 이익으로 직접 장학재단을 운영하려고 해요.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기업을 짊어지는 부담을 지지는 않으면서도 기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나는 전적으로 너를 지원하겠다. 기업을 운영할 책임은 경영진에게 맡기되 내가 최대 주주로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가르쳐 주마.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이뤄낸 삶을 살기 위해 지금보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어디에 있든 언제든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겠죠. 그 말을 들은 순간 회장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빠, 저는 장학재단을 직접 운영할 거예요. 무조건적인 기부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요.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그녀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 재단을 위한 기초 자금도 마련해 놓겠다. 아니요, 아빠. 저는 기업이 내는 이익을 활용할 거예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 말에 회장은 딸이 이제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다정아. 나는 언제까지나 내 편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저도 아빠를 세상에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정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가며 기업도, 가족도, 그리고 사회적 가치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길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회장이 다정에게 자신의 유산을 맡기겠다고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기업은 전문 경영진 체제로 완전히 자리 잡았고 다정은 경영 수업을 충실히 받으며 기업 운영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최대 주주인 다정님께서 오늘 이사회의 주요 안건을 검토하셨습니다. 전문 경영진과 이사진들은 다정을 그저 회장의 딸이 아니라 기업을 이해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진짜 주인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접 운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분석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제야 조금씩 감이 잡힌다. 기업을 맡는다는 것이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
이제는 진짜 시작해야 해. 다정은 직접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그녀가 보육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꾸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재단의 이름은 다정희망재단. 그녀는 기업의 일부 이익을 재단 운영에 활용하면서도 재단 운영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도록 설계했다. 여기서는 무조건적인 기부가 아니라 실제로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줄 거예요.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재단 운영팀을 구성하고 기업 경영진과 협력하여 투명한 장학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이 재단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희망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은 백화점에도 자주 안 오시네요. 어느 날 다정은 회장과 함께 식사하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지. 나는 이제 이 회사를 지켜보는 역할을 할 거다. 하지만 아직 아버지는 은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 배우려면 한참 멀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는 단순히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정아, 이제 내 시대가 시작될 거다. 그럼 제가 새로운 세대의 주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 새로운 세대의 창조자가 되는 거지. 다정은 그 말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업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 버튼 한번 해주세요. 다음 사연은 더욱 재미있어 진답니다. 감사합니다.